안녕하세요. 일자주식사무소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토요일에 캠핑을 갔다가 이제 막 오늘 방금 도착해서 짐 정리 좀 하고 바로 영상을 올리느라 일요일 저녁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원래는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또 캠핑을 하다 보니까 또 캠핑만의 그런 매력이 있어서 요새 또 너무 추워지기 전에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뭐 각설하고 일단 댓글에서 리노공업과 테스나 종목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종목 먼저 하나하나 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후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그리고 향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저의 어떤 소견과 그리고 다음 주 장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미킴님께서 테스나에 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테스나가 48,587원 정도의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평단가를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587원. 아마 돌파 전 이 7월 30일에 그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신 것 같네요. 하다가 쭉 밀려서 이제 지금 121선까지 약간 훼손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먼저 긍정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 선정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미술을 과하게 써서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사실 종목 선정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테스나라는 종목에 관해서. 테스나라는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그 비메모리 테스트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를 증설을 하면서 OSAT 쪽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테스나의 주가도 우상향을 했었는데요. 어, 저는 이런 종목은 어떤 예전에 한 1, 2년 전에 5G 관련 주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종목은 주봉상으로 보셔야 돼요. 해서 이제 조정 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조정 폭이 이 정도. 얘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 3월에 그 폭락은 코로나로 인한 폭락은 예외로 두자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조정은 아직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면 주가가 아직은 어, 어떤 미래의 성장성 때문에 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종목은 기술적인 어떤 세세한 분석보다는 어, 산업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이 종목이 속한 어떤 섹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섹터와 산업의 어,
성장 전망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KMW를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테스라는 뭐 KMW는 사실 거의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만 하다가 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테스라가 이 구간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구간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앞선 두 번의 고점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베스트인 그림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거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번 주 금요일 이번 주라고 해야 되죠? 장에 약간 이제 밑꼬리 없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약간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 시장은 이런 종목에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교묘하게 깨고 다시 반등을 시키는 그런 흐름들,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그런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손절하면 올라가서 아 뭐야 손절하면 안 됐잖아 하고 다시 사면 다시 떨어지고 어, 역 그런 역흐름 리듬을 잘못하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121선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21선을 깼다가 교묘하게 반등시키고 다시 올리고 또 여기서 샀는데 물려서 여기서 121선 깨서 손절하면 다시 횡보시키고 올리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냐면 어떤 121선을 먼저 보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121선의 기울기를 보고 121선을 오히려 깰 때 매수를 합니다. 보시면 좀 큰 흐름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2020년 전까지는 사실 비메모리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가 2020년 그리고 2019년 말이 되면서 비메모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비메모리에 대한 테마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 주들 그리고 정말로 수혜를 받는 주식들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그 산업의 성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그 반영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1등을 1, 2등을 하고 있는 건 비메모리가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의 크기를 보면 비메모리와 메모리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메모리는 정말 극히 일부분의 시장이고 비메모리가 사실 그 전체 어떤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정말 한 이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렇게 1, 2등을 하고 있지는 않고 다른 미국과 뭐 TSMC 같은 그 유수의 기업들이 1, 2등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막 비메모리에 뛰어든 상황이고
다른 이미 비메모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들과는 아직은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림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비메모리 시장이고요. 이 작은 정도가 메모리 시장입니다. 뭐 몇 프로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건 어 사실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장이다. 따라서 비메모리 시장, 메모리 시장을 이제 1, 2위를 점거한 한국 기업들이 비메모리까지 이제 발돋움하려는 지금 상황이다. 따라서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갖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위치, 기업으로서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전자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런 당시에만 해도 물론 모든 수업이 메모리 반도체에 비중이 맞춰져 있긴 했지만 왜냐면 졸업을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야 되니까요. 어, 하지만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메모리 시장은 이미 포화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을 수는 있지만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메모리에 가고 싶은 뭐 학부생들은 이런 비메모리 관련된 대학원도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비메모리 쪽 인재가 많이 나와서 어, 우리나라에 기여를 해야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나 아니면 다른 기술적으로 보나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아무튼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이유는 비메모리 시장은 내년도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메모리 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영업이익에 연결되는 그런 기업들의 매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나도 그렇고 리노공업을 질문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둘 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년을 사실 반도체의 어떤 빅사이클의 어떤 초입으로 들어가는 내년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반도체 종목들을 정말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나는 사실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안 좋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라. 어느 정도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은 더 사야 됩니다. 테스나 같은 종목은 신용미술을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용미술을 쓰셔서 당장 밤새 매매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저 같은 경우는 121선 아래에서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내년도 전고는 저는 무조건 뚫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이런 종목들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력들은 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이런 누구나 아는 기술적인 분석들 이용해서 오히려 그 개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가는 어떤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121선 아래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현명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21선 아래 121선이 얼마여서 딱 이 가격에서 한다라기보다는 뭐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21선을 그려보면 121선은 우상향할 것이고 왜냐면 이 주가가
121선 위에서 놀았으니까 121선은 앞으로 조금 더 상향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간 깨는 모습을 하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횡보를 한다면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양봉보다는 음봉일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더 분할 매수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고, 그런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 하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21선 아래에서 횡보를 하거나 1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해서 내년도 빅사이클을 대비해야 되는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스나라는 종목 정말 잘 선정하셨고요. 당장 이 정도의 조정폭들에 어떤 실망을 하셔서 주식을 매도하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나라는 종목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먼저가 아니고 두 번째, 리노공업 잔이종수님께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노공업도 리노공업은 사실 비메모리에 엮여서 가기보다는 둘 다 5G 관련주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주 이렇게 같이 엮여서 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리노공업은 지금은 5G 쪽에 엮여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G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과 테스나는 조금 다른 게, 이제 테스나는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온 종목이라고 치면, 리노공업은 최근에 너무 과하게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되면 조정폭도 좀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잔이종수님의 평단가가 12만 2,6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추세가 살짝 무너진 상황이라서 만약에 시간적인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저점을 깨버리면 손절을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고, 이 횡보 구간이 조금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자체가 너무 한 번에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폭과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리노공업도 정말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이 최근의 전저점을 훼손을 해버린다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시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들이 나왔을 때 이 저점에서 횡보를 하는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모아가는 형태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금의 성격이 나는 묵혀놔도 상관없고 더 오히려 이 종목에 확신이 있어서 난 더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이거 여백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이런 횡보 구간이 조금 나오고, 물론 다시 전고점으로 이렇게 급상승하게 어떤 강력한 테마에 엮여서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다면 사실 걱정할 거리도 없는데, 아직은 평단가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뭐 횡보가 나오게 된다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사 모아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동평균선, 이평선들이 완벽하게 역배열이 된 상황이라 꼬였던 이평선들이 다시 횡보를 거치면서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에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요. 뭐 물론 평단가가 만약에 이 정도 구간이셨으면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이런 이미 너무나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어떤 손실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어 추매 구간을 여러 개를 설정해서 추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평단가가 괜찮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전저점을 훼손하게 된다면 그냥 과감하게 뭐 한 60% 정도 잘라 버리시고, 60%에서 뭐 많으면 6, 70% 잘라 버리시고,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횡보를 거쳐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 어떤 이동평균선이 다시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 121선을 이렇게 우상향하고, 그런 구간에 다시 그 남은 비중들, 그 잘라냈던 60%에서 70% 자금 잘라냈던 금액을 다시 투입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노공업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5G에 어떤 관심과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리노공업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하셨고, 제 바람으로는 이렇게 작은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전저점을 훼손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60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70% 잘라내시고, 이동평균선이 다시 올라오는 121선 위로 정배열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에 다시 사셔서 전고점 트라이를 보시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포스코와 삼성전기를 매매를 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전일에 종가 베팅을 해서 모아갔던 어떤 물량들을 수익 중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을 다시 4분기에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고, 사실 다른 어떤 섹터에 비해서 코로나 하락폭을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요?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 안간 섹터다, 철강 섹터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한 24만원? 이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자리라서. 그리고 또 전 이런 쌍 고점을 찍은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를 매매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기를 종가 베팅을 했는데, 월요일이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제 대표적인 MLCC 관련주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 반도체,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는 반도체 빅사이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 삼성전기가 조정을 거쳐서 뭐 월요일 날 사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뭐 돌파를 못 한다고 해도 횡보를 거치다가 이 고점을 뚫게 되면 다시 한번 삼성전기의 새로운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점 16만 6천 원을 넘어서 저는 그 이상의 흐름까지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돌파를 거쳐서 이렇게 눌리게 되면 먼저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이 전 고점에서 눌리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추매를 해서 16만 6천 원 트라이를 볼 생각입니다. 전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견해고요. 절대 뭐 종목 추천이나 그런 알량한 리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종목과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목들을 아까 리노공과 테스나의 관점에 연결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뭐 섣불리 매수를 하시거나 그렇게 남들에게 뭐 추천을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시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했던 큰 별이 졌지만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기업의 어떤 총수가 죽게 되면 이제 경영권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배구조 이슈와 뭐 물론 삼성전자가 지배구조나 어떤 경영권 이슈에 있어서 다른 대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무디게 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악재는 아니라는 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하지만 월요일날 만약에 갭상승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물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시장의 반응을 보시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레벨업까지 반영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갭상승을 했을 때 좀 지켜보시고 이 위에 전고점 라인에서 푸편이 눌림을 줍니다. 그럼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수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또한 지수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마냥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이 박스 상단 지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절대 갭상승한다고 따라가시면 물립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은 조정폭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아직 장이 하락장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다.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뭐 그냥 찍기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환율과 어떤 다른 여러 지표들, 그리고 또 제가 금융권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장이 끝나지 않았다. 제가 아직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죠?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소수의 분들에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조정은 기회다. 제가 하락장에 접어들어서 어떤 시장에 변곡이 생겨서 손실을 보는 와중에도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되는 털어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된다. 지금은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타이밍이 아니라 상승 중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다. 조정이 끝나면 장은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제가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듣게 되는 어떤 정보들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도 있고 어떤 세제 관련된 정보들도 있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좀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매수를 고려 중이거나 손해를 보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관심 종목인데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